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이제 2주차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 이제 12월 달 경마 그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마지막째 주, 그러니까 5주차 경마일에는 서울 경마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주, 토요일 날 부산 해갖고 서울 경마는 1월 1일 날 안 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주죠. 4주차 경마일에는 부산 경마가 안 하죠. 예, 부산이 쉬고요. 부산이 먼저 쉬고. 그래서 서울, 제주하고 서울이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은 이제 휴일이니까 경마가 일요일이라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이제 그 다음 주에 제주 경마가 휴장이 되는 그런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부산 뭐 소식 좀 있나요? 네, 우선 이번 주 부산에서는요, 뭐 기수 챔피언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강 선발팀은 어차피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내비두고요. 그 기수 챔피언십 때문에 이제 이 각 마방에서도 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12마리씩 출전을 해야 되겠고,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6명이 출전하는데, 누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왕좌왕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게 부산 경마의 현실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12월 달이 되면서 서울과 부산에 또 이제 기수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좀 이 정보를 좀 취합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조인권 기수, 하반식 기수,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훈 기수가 좀 다시 이제 내려갈 계획이고, 부산에서는 일단 김용군 기수는 아마 서울로 올라올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기수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꼭 명수는 맞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협회 차원에서 보면 왠지 좀 이 왁구를 맞춰줘야 또 그런 윤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가 좀 이런 부분 일단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군 기수가 온다는 거는 뭐 반갑지는 않네 개인적으로. 열심히 탑니다. 네? 열심히 잘 타는 건 알지. 잘 타는 건 아는데 부산에서 뭐 있기에는 지금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그렇게 걸리지 않은 곳에서 와서 열심히 탄다 그러면 뭐 대환영입니다. 눈치 안 보고. 저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혹시 19조권만 타면 된다고. 그러니까. 김홍국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19조권 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19조만 타도 먹고는 충분히 산다고 보는데 19조 말들이 원체 많고 또 최강 마방이기 때문에. 근데 경마라는 게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차라리 서울에 와서 화끈한 기승술 보이고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말머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마가 이제 보니까 2주차 경마가 어려운 경마는 없는데, 부산 경마 특히 출마표를 이제 보통보다 지금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 늦게 떴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출마표가 지난주는 조교 그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고, 이번 주는 또 우왕좌왕하는 게 이제 이제 전산 체크가 좀 전산 처리가 잘못돼서 이번 주는 기수들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경마팀에서 이걸 빨리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수습 직원이 들어갔는지 아주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공지해 준 건 잘해준 것 같아요. 늦게 공지했어요. 공지도 빨리 한 게 아니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1시간 정도 늦게 공지를 어쩔 수 없이 민원에 밀려서 들어오는 공지빨 같아요. 딱 보니까. 뭐 미리 공지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미리미리 좀 해줬으면.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번 주는 보니까 부산 경마는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승부가 걸려있는 인기말을 잡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능력이 비슷하다면 승부가 안 걸리는 놈보다 걸리는 말들. 그 인기 싸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월 2주차 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죠.
1경주로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님. 네, 저는 9번 성산 질주라는 마필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데뷔 이전째 확연히 이제 틀려진 모습, 뛰는 법을 알아차린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3등인데요. 혈통적으로 매니피 혈통이고 발걸음 자체가 이제 좀 제대로 좀 나와주고 있다.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9번 성산 질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1경주는 이제 역시 인기 마필들이 몇 두가 된다. 항상 4-5두 싸움이 많아요, 오늘. 뭐 안쪽에 1번 드림질주, KT 조건 좋고, 남도고상, 기수 바뀌었고, 그 다음에 3번 위대한 강정, 주행검사 가능성 보였고, 빅토리 브라운, 공백만 아니라면 뭐 여기서 머리로 팔려야 될 말이고, 아까도 했던 성산질주, 외곽에 스웨이그까지 한 6두가 넘는 말들이 접전 구도를 펼치기 때문에 조심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m고 조건 좋은 놈들이 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번 빅토리 브라운이 10주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아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발전 기대치면으로서 조금 더 걸음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 한들은 외곽에 있는 스웨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 기수가 기승해서 탔던 말을 이천 기수의 기승으로 더 뽑아낼 수 있겠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기록도 지금 다른 말에 비해서 1초 가까이 늦는데 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기수를 선택한 거를 보면은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최강 어드벤처란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근성보강에 주력을 했는데 물론 최강 어드벤처가 상위급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긴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6등급 말이 그 정도면은 근성보강하는데 주력을 하는 훈련빨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웨그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경주 합니다. 1000m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네, 저는 데뷔전 치르는 10만대요. 7번 대호축제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실전이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방에서도 그렇고 이번 새벽주 교시의 모습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수나 마방이나 어차피 이 처음 뛰어보는 실전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걱정하는데 자, 이 마필이 제가 왜 좋게 보냐면 제가 항상 이제 부산에 가 있으면 이 조교사 관람대 옆쪽에 있는데 이 마필이 오늘 7시 30분 정도에 눈에 딱 띄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병합조교를 좀 시행하는 모습. 제가 7시 40분 정도에 정확히 그 앞에서 이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조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걸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게 아니고 병합적으로 시켰던 상대가 이제 외산 더비에이스라는 마필인데 그 더비에이스는 원래 이 추임력을 갖고 경주에 임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걸음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대호축제 이 신마가 더 잘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마필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좀 높이 보고 있고 내용이 역시 좋습니다. 네. 지난주 대상경주에 나왔던 대호시대에 이착을 했죠. 그 마주의 마필이에요. 대호짜리 시리즈들을 붙이는 거 보니까 뭐 마방은 틀립니다만 그건 백강렬 마방 말이고 자 샤프프는 지난번에 잘 적응을 했어요. 이전째 경주에서 일전째 데뷔전에서 잘 적응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이 뛰었던 말이 이제 가복 퀸즈인데 이게 19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용근 기수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이때도 이제 이 샤프프를 최시대 기수가 탔는데 최시대 기수도 마찬가지고 김용근 기수도 마찬가지고 유현명 기수도 마찬가지고 19조의 말을 일단 타는 기수들은 19조 말들이 나올 때는 어쨌거나 조금 아끼는 듯한 말머리를 많이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김용근 기수가 이제 하나 앞에 가는 말 패러디드 포모레이 건 때문에 아주 그걸 진통으로 맞았는데 이 샤프프도 타는 걸 딱 보면은 가보킨즈가 가야 되는 그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쟀던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기 1위일 때 출발이 잘 안 돼서 망쳐버렸던 마필은 3번 에그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3경주 갑니다. 1300이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 성원연이 오전장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네요. 준메인 승부경주로 잡아갑니다. 자, 제 추천만 한 마리 하고요. 얘기하고 성원연의 출사표를 들어보죠. 데뷔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페르디도 포모로이 사건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의 이 문제복 마방에서 김용훈 기수의 카드를 또 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많이 줬어요. 뭐 아끼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데뷔전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반응도 초석이 좀 약하고 마지막에 늦게 갖다 올렸는데 앞에가 잘 뛰었어요. 발동이 좀 늦었다는 평가하고 이번에는 1200이 아닌 늘어난 1300이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끌어줄 수 있는 탄력을 낼 수 있다 생각해서 1번 용왕담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성원이. 예, 제가 판단하건대 이번 3경주 우선 인기 마필들이 1번 용왕담, 2번 타임리스, 그리고 4번 비카 패밀리가 우선적으로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허천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용왕담은 이제 이 스타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방에서 1300으로 거리 늘려서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좋게 봅니다만 스타트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타임리스는 말은 좋습니다만 좀 부중에 대한 걱정, 그리고 4번 비카 패밀리는 이 마지막 근성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좀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인기 마필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요런 단점들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 말고 제가 이번 경주에 단점이 없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노림수 마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마필을 제가 충마로 놓고 인기 마필들을 엮어갈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충마와 인기마들이 들어와도 저는 충분히 먹을 게 있고 만약에 인기마가 아닌 또 다른 노림수가 엮였을 때는 그야말로 폭탄 배당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3경주. 노림수 갖고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경주 성원위원회 준메인 오전장 승부가 되겠습니다. 4경주 갑니다. 1300m 곡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네, 5번 킹 아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56kg로 올라갔는데요. 이세 경매마 특별 경주 이후에 발걸음이 서서히 느는 모습 보이더니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새벽 조기 시에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마방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센 만큼 5번 킹 아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킹 아이스랑 같이 됐단 말이죠. 안쪽에 메이플 클래식. 뭐 울줄리 마방의 말이기 때문에 뭐 하자거리를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 킹 아이스란 마필하고 같이 됐는데 이제 부담 중량이 얘는 똑같고 킹 아이스는 1.5를 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마 좁힐 건데 이게 지금 5일이 대끼리 막건이에요. 1호가 대끼리 막건인데 4경주 2호의 대끼리 막건이 깨질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말로는 안 되는데 말로는 1호를 깰 게 없는데 기수들로는 깰 게 있어요. 3번 하이스펙이라든지 7번 슈퍼소닉이 안장들을 용근이하고 현명히로 바꿨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스펙이 뒤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좀 많이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하고 7번에 당일날 배당판 상황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가 어느 정도 뚫리는지 봐서 승부지가 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간파를 한 다음에 3번과 7번을 이용하는 작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저는 6번 담양 환호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인기 얻었지만 샌디에고 마린 정상 코리아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런 마필들도 잘 뛰었고 담양 하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짝 부족한 모습. 근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지난번 끝걸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상대 마필들이 월등히 좀 잘 뛰었다는 판단입니다. 자, 분명히 더 뛰어줄 걸음이 있고 지난번 실전 경험까지 마쳤고 이번 새벽 조기시에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6번 담양한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펄린이 부담 중량을 4.5만 안 들었으면 이게 6, 7로 깜빡이 맞고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은 좋아요. 7번 펄린도 지금 기가 스피드런 마필과 4인군 말과 병합을 하는데도 넘어서는 그런 근성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4.5의 부담 중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 7이 또 입을 딱 벌리면서 있는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전력들이 있나 평가해봤는데 우선 신마 중에서는 모래 적응력하고 겁도 좀 있고 그런 듯 합니다만 근성은 11번 그레이트킹이 좀 강한 모습을 주행검사 때 보였고 그 다음에 안쪽에 피오데이모스는 일단 지난번에 모래 반응을 좀 제대로 못 받고서 밀렸던 걸음인데 또 앞에 나가는 빵수가 열리면 얘도 무서운 전력이고 그래서 이 3하고 11 같은 애들이 숨겨진 발톱입니다. 사실 6, 7이 인기마로 팔릴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 배당판에 먹을 게 있을 땐 들어가고 없을 때는 승식 활용도를 가져보는 작전들 쓰시기 바랍니다. 경마는 항상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입 벌리고 있는 데다가 그냥 먹을 걸 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경마가. 이건 머리싸움이고 또 페리미추얼 게임 아니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 갖다가는 실패볼 확률도 높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저희 위님 방송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최저배당에 입 벌리고 사인 듣는 데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죠. 예. 함정이 있는 경주는 쉬거나 간전하자. 항상 제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경마가 오래될수록 배당이 높은 쪽에다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으셔야 리스크 없이 항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부산 육경주거리 1600 꼭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독 당근호텔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 최강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 강승부 주간으로 갔습니다. 제가 8, 9, 10, 11월 4개월 연작 대승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주 강승부 주간은 1승 1무 1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승리를 만들었는데 토요일 날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너무 터져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본전 수준을 맞춰놨습니다. 그 부족했던 부분, 무승부로 끝난 부분의 한을 이번 주에 아주 시원하게 한번 풀기 위해서 이번 육경주 부산 메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의 입상 때는 제가 다 거의 메인으로 맞췄거나 강승부로 맞췄던 말들의 지금 인기마들로 다 포진되어 있어요. 대여소뚜가. 그래서 그 말들이 입상을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연에 사연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해도 안 되는 놈, 더 나올 놈, 이런 놈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중배당 이상까지 때릴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로 갑니다. 현장에서 내용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면은 아주 그냥 여기서 상황을 한번 볼 테니까 요 근간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잘 경마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이번 육경주 메인을 강승부로 가고 현장에서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서 아주 그냥 상황을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경주 부산 상황을 한번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그다음에 경주별로 이제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기소 챔피언십 그 경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 능력 되는 말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은 되지. 그런 걸 또 연관을 해서 기수들까지 머리 아프게 복잡하면 경마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돼요. 자, 7경주 본전입니다. 성원님. 네, 제가 이거 7경주가 원래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요. 제가 지난주 사실 그 메인 승부처에 그 슈퍼매치가 낙마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중은 시켜놨어요. 나머지 3마리 갖고 돌려서 적중 시켜놨는데 그 팬분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이 메인 승부처 앞에 아예 그냥 마번을 좀 오픈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9번 필립 앤 지라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이 지난주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9경주였죠. 그 메인 승부 저 때렸던 그 경주인데 자, 이 마필이 떨어졌어요. 출마해서. 한 주가 좀 미뤄졌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필의 이 상태가 너무도 좋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릴 이상으로 좋아졌던 필립 앤 지라프인데 오히려 한 주 미뤄진 게 저는 굉장히 좀 잘 됐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배당적 메리트는 전부 다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필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필립 앤 지라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훈련도 잘 돼 있어요. 2군 지봉만사란 마필과 병합할 때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7경주 제 관심만은 이게 경마가 3차 봉당이 있고 4차 봉당이 있어요. 거의 이제 같은 맥류입니다. 변화를 보였다가 승부를 때리는 경우가 있고 한 박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3차 봉당, 4차 봉당 그 사연 있는 말은 4번 새벽바다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9월 30일 날 영어 축제 디바인 터치 경주 때 설동복 지수가 기승을 해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설동복 지수는 지금 11번 최강 용사에 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번 4착 이후에 보여줬던 걸음은 4착 당시의 걸음보다는 좀 승부를 좀 덜하는 듯한 그런 말머리가 보였는데 이 유승환 기수도 이렇게 이런 각질의 말들을 갖고 결대로 타주는 데는 아주 유능한 그런 기승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새벽바다를 7경주 추천을 드립니다. 8경주 갑니다. 1200m 곡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예, 출전 시마다 경주가 끝나면 매번 아쉽다. 또 새로 출전하는 경주에 나오면 정말 매번 아쉬워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항상 그 내용이 나오는 마필이 바로 6번마 팬텀 블레이드인데요. 서울에서 내려간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 이 마필이 저는 맞지 않을까.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 마필이 이번에는 한번 좀 띄워줄 때가 됐고 마방에서도 상당히 기대하는 만큼 이번에
새벽조규시의 모습이라면 역시 좀 기대를 좀 걸만한 마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200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승군전 맡고 있는 외곽의 꼭대기 기본적으로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만 훈련이 뭐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이 19조 마방 말들이 훈련을 세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되는 말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9번말 위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는 뭐 훈련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본 자질로 평가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조건은 안 좋아요 사실. 승군전의 외곽 게이트.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3차 풍당, 4차 풍당을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3차 풍당을 탔던 기수가 만드는 경우가 있고 3착을 해서 다음에 인기만 팔리면 마방에서 말 상태를 좀 낮춰서 컨디션을 빠지게 한 이후에 3차 풍당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9번 코리아 헌터예요. 분명히 댄시케다고 뛸 때 목 차이로 거는 변화를 보였는데 지난번에 훈련 상태를 떨어뜨리게 해놓고서 승부를 못 봤던 말이 코리아 헌터입니다. 김혜성 기수 태웠는데 3차 풍당에 승부 포진되어 있는 말이 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메인 승부처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부산 경마, 자,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때렸는데요. 제가 강하게 누리는 마필이 출장 중 낙마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마필이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자, 나머지 후차권 마필들로 불러드렸는데요. 좀 음성에는 제가 늦었기 때문에 다시 녹음을 못했고 문자로만 함께 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한 경주를 제가 풀어드리겠다. 정말 이거 메인급으로 준비해 놓은 승부처인데요. 미리 제 메인 승부처에 앞서서 하나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경주는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우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요. 지난주 금요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려고 했지만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그 마필이 만약 출전을 했다면 제가 그 마필까지 후공마권으로 연결시킬 텐데, 자, 나머지 지난주 금요일 날 뛰었던 마필 가운데 입상권을 차지했던 두 마리, 자, 그 마필과 뛰어도 절대 손색이 없는 마필이 여기 출전합니다.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한 주 미뤄진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마 등록에서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제가 강하게 노릴 마필은 바로 9번마 필리벤 지라프입니다. 주행검사 때는 항상 좋은 모습인데요. 실전에서는 그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새벽주규시에 정말 좋았고요. 지난주 새벽주규시에 정말 굉장히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게 바로 필리벤 지라프입니다. 저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센 편성보다 오히려 한 주 미뤄진 지금 편성이 최적기를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인기를 얻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인기도는 배당은 좀 적겠지만 9번 필리벤 지라프를 저는 믿고 때릴 충마로 해서요. 자, 여기에 주력 들어가는 마필이요. 앞선 나가서 모조리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새벽주기시의 변화를 보인 발걸음인데 안쪽에 있는 2번만 마루온입니다. 자, 이번 7경주가 기수 오픈 챔피언십이에요. 서울과 부산 기수들이 내려가서 6명씩 6마리씩 골라탑니다. 골라타는 게 아니고요. 뺑뺑이에요. 이거는 마사회에서 그냥 출마 등록을 알아서 임의적으로 만든 누가 준비해서 탄 게 아니고요. 자, 그 가운데 이번 마루온이란 마필, 과거 이 마필에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오경환 등짝이 이 마필을 타면 저는 딱 어울린다는 판단이에요.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다분한 소지와 등짝에 대한 믿음. 그래서 2번 마루온을 주력으로 갑니다. 오픈 승부예요. 제가 9번 필리벤 지라프에 2번 마루온, 9번, 2번 주력 막권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앞선 나가서 버틸 수 있는 7번 승전필사와 11번 최강용사, 9번 놓고 7번, 11번이 후공 막권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 대치 승부처입니다. 금요일 7경주는 9번 필리벤 지라프를 축으로 해서 2번 주력으로 때리시고요. 9 놓고 7번, 11번 받치시면서 7경주 메인급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주가 9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 9경주 메인 승부는요. 이번 경주 역시 기수 챔피언십이에요. 자, 이 12마리 가운데 이번 경주를 출전하는 마필을 기승해본 마필 딱 한 명이 기승합니다. 자, 그 마필은 이번 새벽주규시의 발걸음도 좋고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적인 기수라는 판단까지 드는 만큼 그 마필을 충마로 해서요. 후차권 강하게 노릴 노림수 마필 한 마리 체포해놨는데 배당 끝내주네. 남들이 덜 보일 때 때려 먹어야 제대로 배당을 때려 먹는 겁니다.
저는 7경주는 풀어드렸고요. 이번 9경주는 제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구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우리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허찬지 마지막 마무리 한번 시원하게 때리기 위해서 잡았는데 성원위원 추천만 한 마디 들어보고 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번 벤 헤이페인데요. 데뷔전 당시 서승훈 기수 가장 많은 인기 얻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유현명 기수인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유현명 기수가 좀 다부지게 몰 것 같아요. 2016년도 100승을 향해서 몇 승 남겨놓지 않았는데 유현명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 마필의 능력 그리고 준비 상황까지 7번 벤 헤이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 이번 경주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마필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전 기대를 갖고 있는 말도 나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기마인 지금 뭐 데스타, 벤헤이페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팔려줄 뭐 퍼스트 무버, 이처 자이언트워, 뭐 더비에이스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같이 엮여 있어요. 항상 경마는 제가 얘기합니다만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환수를 얼만큼 받아내고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중보다 중요한 건 환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수도 없는 적중을 만들어도 경마장에서 잃고 나오면은 경마장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안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 경주 하나 딱 찍어서 먹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승자고. 10경주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대로 된 마번으로 제가 노리는 말이 인기마하고 들어오질 않길 바래요. 사실은 인기마하고 들어오면은 환수가 떨어질 거고 인기마하고 안 들어오면 환수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경주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경마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부분은 일요일날 페리디도 포모레이 게임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주를 보니까 그 경주에 이제 19조 말들도 다 나오고 있고 김영군 기수가 빠져 있더라고 그 경주에. 저는 저기 좀 일부러 좀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주 고난도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경주 한번 재밌게 한번 저희가 한번 풀어보죠. 난도를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될 그 경주가 일요일날 부산 경마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좋은 내용을 한번 찾아뵐 테니까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네, 우선 제주 지금 날씨가 어때요? 오늘 새벽에는 기온이 한 1도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점점 앞으로 추워지는 날씨,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지금 이제 제주경마가 4주차하고 5주차에 제주경마가 집중되어 있죠? 네,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4주차에는 금요일에 정경주가 15개 중계경주 예정되어 있고 대신 토요일에는 또 평소보다는 많이 줄여서 합니다. 또 다른 경마장이 또 부산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에 적고 또 마지막 주 5주차에는 금요일만 또 경마하죠. 금요일만 10개 정도 중계와 모바일 이렇게 나눠서 하고 토요일은 아마 제주는 안 하고 부산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또 제주 파워를 보여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평상시도 물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주가 많고 또 포진이 돼 있을 때는 서울이나 부산 경마가 안 할 때는 또 제주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기수들 이동 소식이 있다며요. 이게 좀 의외의 이동인데요. 지금 장우성 기수입니다. 장우성 기수 최근에 보면 또 능력만에 그렇게 또 많이 기승을 못한다. 좀 이런 얘기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속주 마방에서는 그냥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뭐 지금 능력마, 인기마에는 물론 뭐 마필 자원도 없었습니다만 거의 뭐 기승도 못했고 훈련도 뭐 한 마리만 조교시키고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 마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다. 조만간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1월달 되면 어차피 새해가 되면 새로 기승 계약을 옮깁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데 그 한 달을 지금 못 기다린 상황인지
바로 12월 지금 10조 마방에 아예 계약을 옮겨서 지난주에 에어리로 이런 말들 직접 훈련을 하고 했는데 그런 말 타고 입상도 하고 아예 그쪽 마방으로 옮겨버렸네요. 예, 에어리로는 배당판 바람이 심하게 불던데 어디를 가든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수 같아요. 유미라 기수는요? 유미라 기수가 19조에서 한 1승도 못하고 지금 2차 한 번 입상을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좀 부상이 조교중 부상으로 한동안 공백이 있었는데요. 19조에서 떠나고 7조 마방으로 옮겨서 그 장우성 기수가 계약을 했었던 7조의 최기호 마방에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지난주부터 훈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는 또 실제 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날 이제 핸디캐퍼들한테 과한 부담 중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사건이 또 터져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다리 부러진 말이 장타명성이죠? 예. 이세마한테 66kg의 핸디였는데 사실은 진짜 말이 아직 어리고 몇 번 뛰지도 않은 말한테 이렇게 핸디를 주는 건 잘못됐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그 말이 아주 힘겹게 입상을 했어요. 힘겹게 단승식 배당을 보니까 1.6배였습니다만 목 차이로 겨우 이 매화라는 말한테 이 매화라는 말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힘겹게 이기면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경기후에 마체 진단을 해보니까 골절이 발견되면서 경주 부적격 처분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다행이에요. 저한테 다행인데 저하고 제 경마팬하고는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장타명성에다가 메인 승부를 넣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66이라도 믿고서 들어갔는데 매화도 제가 복병마로 잡아내고 했는데 만에 하나 경주 중에 다리가 골절이 났으면 결승선을 통과를 못하고 골절이 났다면은 이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배팅했던 경마팬들이 모두 울분을 토할 일이고 경주가 끝난 이후에 이게 다행히 입상을 했지만은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 마주 재산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핸디에 대해서 높게 주면은 과한 핸디는 안 된다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결국에 터진단 말이에요. 이 터져서 이제 이런 게 전달이 되면 또 늦게 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길 말은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 부분을 너무 심하게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신사위원하고 맨날 같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변화들이 있겠죠? 이 사건이 약간 아무래도 들어가면.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소록바람이라고 이 말은 또 핸디를 15kg를 올리면서 69kg를 줬어요. 아예 그러니까 많이 훈련하다가 아예 경기를 포기하더니만 아예 이번 주에 휴양을 해버렸네요. 그 정도로 지금 이 핸디캡은 지금 지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장타명성이나 지난주에 태양물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말의 능력상으로 입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주 중이나 경기 후에 골절 분명히 말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좀 항상 좀 조심스럽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핸디를 내려주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과하게 내려줘서 인기도에 상관없이 그런 애들이 배당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꾸로. 그죠? 경마가 지금 50kg짜리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는 게 50kg짜리들이 잘 뛰어서 오는 것보다 능력마의 핸디를 60 이상을 계속 줘버리니까 걔네들이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또 50kg짜리에서 입상이 되고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정상적인 분위기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마사회장이 공석인 가운데 좀 강인한 분이 와서 전체적인 틀을 좀 다 틀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외형적으로만 손대던 그 라인이 지금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실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와서 바닥부터 다 뒤집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거기에 또 아마 새로운 분이 오면 거기에 또 경마 팬이라든가 경마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함께 접수가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그렇습니다만 소통이 없다 보면 이렇게 지들끼리만 해먹는 또 이런 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약간 좀 이 경마판도 좀 투명하게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꾸준하게 마사회의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 좀 다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어쨌거나 저희 주업으로 가야죠. 또 잡으러 가야죠. 들어올 말 잡으러 갑니다. 일경주, 구백.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0개 접전 구도인데, 뭐, 신예 마필들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인기 많아 팔릴 겁니다. 9번 파초 이름이 되겠는데요. 얘가 공구초 때 뛴 거를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이 뛰었던 말을 평가해 볼 때, 강남 호골이란 마필이 이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을 03초 때 통과했습니다. 물론 강남 호골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그 말하고 평가를 할 때 이 말은 04초 때에서 05초 때까지는 무조건 끌어준다는 유추 해석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초 이력, 인기도만큼 타줄 거라고 판단해서 저는 파초 이력을 추천하겠고요. 자, 신사고위원. 예, 6번마 성업제일입니다. 이 말도 기본적인 체형을 보면 326kg예요. 마체가 상당히 아직은 좀 말도 무거운 감도 있고 좀 힘으로 뛰는 또 이런 식의 주행이긴 한데 기본적인 직선에서의 힘과 축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신마더라고요. 아직은 좀 말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밸런스 약간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말에 비해서 체형이라든가 보폭 이런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6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말로는 되는데 김홍권이기 때문에 김홍권이가 또 배당이 또 없을 때는 요즘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 금요일엔 기승정지였고 네, 토요일에만 나왔는데 또 토요일에는 또 열심히 말을 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요? 거의 뭐 모든 말을 또 열심히 타줬기 때문에 또 이 친구 또 초반에 어떻게 타는가를 봐서 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마리 대안으로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경주 성업제일 말고 한 마리 더. 예. 약간 좀 조교시의 눈에 들어왔던 말이 하나 보면 1번마 선시선종이라고 사실 뭐 주행검사 내용은 좀 평범했는데 저그 때 보니까 약간 좀 병합적일 때 스피드라든가 주행 좀 더 올라온 느낌이 있었고요. 나윤아 기수가 주행검사 받았지만 기수는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역시 뭐 게이트 2점이라든가 주행검사 이후의 훈련 완성도 이런 부분에서 1번이 좀 더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뭐 1번도 주행검사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느낌 좀 받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경주. 자, 이경주로 갑니다. 거리 800m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신사고위원 추천만 먼저 한 마리 내보죠. 예, 뭐 상대마 쪽에 탈릴 수 있는 말인데 6번마 한라고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라고원은 최근에 보면 계속 이 신행기수 임재환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다시 또 오랜만에 이 원효 기수한테 기승 기회가 왔는데 지난번에 3단 지종과의 뭐 승부에서 저는 뭐 한라고원이 더 보폭이라든가 탄력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라고원이 자기의 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 말도 크게 보폭을 쓰는 이런 취향이기 때문에 진짜 기대를 했던 말인데 일단 뭐 기수가 바뀌면서 또 지난번에 좀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수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판단도 해보고요. 보면 한라고원 뭐 최근에 훌륭한 상태에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직전 경주도 이제 용춘일마하고 불사요정하고 같이 뛰었는데 인기는 불사요정이 더 끌었는데 우승은 용춘일마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역시 이번에도 인기만으로 팔릴 거예요. 근데 두 마리 마필 모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저는 불사요정 쪽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착이 아닌 2착을 대려고 타는 듯한 말머리가 약간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서 치고 들어간 파워는 10번 쪽이 더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기마 접전 구도에서 8텐 그다음에 신사고 위원이 얘기했던 6번까지 얘기한다면 물론 3다지존이랑 마필도 같이 있어서 4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텐데 일단 신사고 위원은 6번을 좀 얘기를 했고 저는 8번, 10번인데 그중에서도 10번 쪽에 조금 점수를 더 준다는 점 얘기를 합니다. 자, 제주 3경주 갑니다. 800m 제주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 추천만은 지난번 경주 때 말머리를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인기 1위의 말인데 전개를 보고 흐름을 볼 때 김대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 승부 왁구하고는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듯한 착순을 의식한 듯한 말머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번 미래의 전사가 되겠는데 어쨌거나 직전 경주 조금 아꼈다면 숨고르기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라비행하고 뛸 때나 불사조정하고 뛸 때 그 뛰었던 근성들 보면은 더 있을 마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미래의전사를 추천하겠고요. 신사고 의원. 예. 저도 뭐 인기마 접전 쪽으로 보고 싶은데요. 8번과 메아리. 지난번에 김경호 기수가 아주 말을 잘 타줬는데, 최근에 보면 이만큼의 훈련 성과라든가 상태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의 걸음을 끌어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호성 기수가 직접 원정 가서 훈련까지 하고 나오는 내용도 있었고요. 6번과 8번에 아마 경합이 아닌가 보고 싶은데 일단 8번이 최근에 입상이 우연이 아니다. 꾸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번 말은 6번이라는 얘기죠. 8 다음에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제주 3세 이하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제 추천마입니다. 제 추천마는 지난번 경주 때 의지도 좀 꺾였고 상대들도 좀 강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인데 인기 마필들보다는 의지 없는 말몰이를 했다라는 최종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절대자예요. 출발할 때도 그렇고 중반에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경주를 포기한 듯한 말몰이를 했기 때문에 입상을 했을 당시의 말몰이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번 절대자 이번에는 부중이 그래도 직전보다는 1km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승부를 강하게 걸어줄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 절대자를 추천하겠고요. 자, 신사고 의원. 예, 상당히 좀 이병주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7번과 제1여왕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배당판에는 7번이 강축으로 인기를 모으는데 지난주에 뭐 장사 명성도 힘겹게 왔듯이 지금 뭐 제1여왕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핸디라든가 최근의 상태가 이렇게 베스트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안쪽 게이트의 이점과 문성호 기수가 좀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기록을 잘 땡겨놓긴 했는데 900m에 약간 좀 지금 핸디도 올라가 있고 외곽 조건이라면 7번은 약간 좀 불안감이 있는 물론 뭐 정상적인 능력 발휘가 돼서 나온다면 우승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일단 핸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변수가 있겠다 보고 싶고 지난번에 좀 기대했던 말이 사실 이 4번만 광해신천인데 이 말이 지금 시합 갔다 와서 2번의 경주에서는 뭐 과거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훈련 과정에서 이 상태가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4번만 광해신천은 좀 더 올라온 모습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제주 경마는 배당이 나올 때 보면 한 번 정도 눌러나가고는 꿈쩍이 안 돼요. 최소한 2번 정도는 눌러놓고 세 번째나 네 번째들 이렇게 후려쳐야 배당들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이더라고요. 지난주도 제가 맞춰서 가지고 매화도 그런 스타일로 2번을 꽉꽉 그냥 바닥을 눌러놨다가 인기가 거의 안 실리니까 그냥 갖다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사고위원회 일리도 있는 거예요. 4번 광해신천은. 한 마리 더 얘기한다면요. 역시 사실 배당 말인데요. 오버마 클래식도 최근 2번의 경기 나연아 기수가 약간 좀 못한 건 아닌데 나연아 기수에서 원유일 기수로 바뀌었고 말의 상태는 이 말을 보면 채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체중 변화에 따라서 좀 컨디션 변화가 민감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체중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상태가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오버마 클래식도 지금 원유일 기수로 바뀌었다면 뭐 재밌는 승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그리고 900m 5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기는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로 보입니다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주 메인 승부 경주인데 제가 아주 승부 의지를 제대로 간파하고 제대로 중배당 막권에 아주 한탕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에 절대 속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경주고 꼬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경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제가 부산 메인 승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1승 1무 1패예요. 그 아쉬웠던 부분 제주 메인 승부, 부산 메인 승부에서 아주 제대로 한탕들을 노리는 말들로 찍어갖고 상황을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제주 5경주는 종합지에서 먹물이 잘 안 묻어 있는 마필이 주력 막건이 될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 맞추고 들어가니까 좋은 결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한고라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로 합니다. 1000m 하나만 2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제 추천만은요. 저는 추천을 이끌어내는 마번의 1순위는 제가 복귀가 가장 틀이 제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서울, 부산, 제주도 마찬가지고
공식을 푸는데 제가 제일 많이 점수를 주는 건 복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귀 부분에 후한 점수를 받는 말들, 그리고 직전에 승부가 없었던 말들, 이런 말 위주의 추천마가 저는 나가는 겁니다. 자, 6경주 제 추천마는 7번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3차 퐁당이라고 보여지네요. 지난번 문성훈 기수의 말머리, 저는 승부 안 걸린 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마였고 인기마로 팔렸는데 거기에 호응하지 못하는 등수가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흐름도 역시 승부가 없었다는 최종 판단이에요. 그래서 7번 카이사르를 허찬진의 추천만원 내도록 하겠고요. 자, 신사고위원. 저는 새롭게 올라온 말인데요. 3번만 가인이 등입니다. 최근에 김기호 기수 지금 뭐 타주 이마방 저마방에서 상당히 지금 기승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주 최근 들어 아주 절정의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3번만 가인 1등도 지난번에 김경훈 기수가 처음 타면서 이제 출발이 된 내용에서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과거 이 말은 뭐 앞에 가서 약간 좀 많이 기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습성이었는데 전혀 다른 습성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상대는 뭐 좀 기록은 빨랐지만 불량주로 해서 좀 약한 상대에서 빠른 기록이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최근에 많이 힘차고 올라온 느낌도 있고요. 본래 습성은 뭐 선입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습성이고 이번 주 역시 김기훈 기수가 직접 이 원정 조교까지 하면서 이 가인 1등과의 컨디션 잘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호흡을 했다면 또 한결에 나은 뭐 기승술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발 빠른 말이 몇 두 보이는데 1번, 4번, 8번 1위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요? 1번이 빨라요. 1번이 지난번에는 찬성한테 양보를 했지만 찬성 자체가 워낙 큰 체구에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넘어가서 선행이었고 1번만 우승 소감이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뭐 분명 잡고 따라가는 경기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빠른 말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승 소감보다 더 빠른 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행빵수로는 1번 쪽을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1000m 4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7경주는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또 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뭐 확실한 내용을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출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신사고 위원. 네. 7경주는 제주만 오픈 경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어렵게 보는 경주가 제주만 오픈이에요. 거의 지금 몇 달 동안 이 제주만 오픈 경주를 뭐 메인 추천 경주라든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최근에 새벽 조교 내용과 이번에 1000m 조건, 뭐 게이트, 기수 뭐 이런 부분에서 한 3마리 정도면 좀 압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판단이 섰고요. 모든 뭐 제가 보는 말들이 최근에 상태라든가 조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7경기 한 3도 압축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추천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적중 자신도 프로테이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데 오픈은 솔직히 좀 워낙 이변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오픈을 추천 경주로 잡지 않았다가 또 간만에 또 오픈을 한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예. 그럼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네요. 그죠? 저 나름대로는 뭐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천 경주를 잡았는데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여기가 무슨 청문회 자리도 아니니까 뭐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예? 김기춘 청문회를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봐서 참.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있는데 너무 모르쇠로 하니까 안민석 그 국회의원이 이제 왕 실장이 아니고 오리발 실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거를 뭐 김기춘 실장을 우리 신사고위원한테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피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높게 평가하면 높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결과야 하늘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좋은 결과 있도록 다시 한번 또 2차 집중, 2차 분석과 현장까지 좀 집중을 해서 풀어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7경주 행운이 깃드는 경주가 되길 럭키 세븐 저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고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고. 자, 8경주로 갑니다. 140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사고위원. 예. 이번 경주는 또 어느 정도 우연은 보이는 레이스예요. 그리고 뭐 게이트 조건도 또 인기마 쪽에 또 인코스가 배정이 되면서 또 인기마들이 좀 더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보고 싶은데 1번마 열망입니다. 핸디가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페이스가 보면 이 말이 원래 좀 말의 안도 많이 기대면서 좀 약간 좀 지구력도 없었고 좀 주행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이 한결 더 많이 힘이 올라와 있고요. 이미 57의 핸디로도 남바다와 승부가 됐던 내용이 있었고, 지난번 보니까 뭐 선행 경험을 하면서도 끝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오늘 뭐 1401번 게이트에 선행마도 그렇게 좀 세지 않은 뭐 5번마 항해사 정도가 선행 상대인데, 이 말은 또 아직 어린 말이니까요. 어디 가면 열망이 뭐 최적 전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회룡포하고 3번 보물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봐야 되겠는데? 둘 다 핸디를 좀 타는 스타일이에요. 3번만 보물단지도 60km가 넘어가면 약간 좀 이 말이 핸디를 좀 버거워하는 스타일이고, 회룡포도 아직 안 말이고 좀 3세말이기 때문에 채식과 체중, 뭐 부담 중량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 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회룡포가 최근에 큰 대회를 거치면서 컨디션이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역시나 이번 경주 조건도 최적 전개, 인코스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전개라면 일단 회룡포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예. 자, 1번, 2번 쪽으로 인기마 쪽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초원해빛하고 이제 낙원세상, 보물단지, 뭐 초원해빛이 이제 감량이 좀 좋습니다. 상대들은 사실 좀 빡빡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복병 역할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주 방송에서 신사고 의원이 정복 황제를 내가 얘기한 걸 알고 있는데, 그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뛰었던 말이고, 휴양 이후에 컨디션을 찾다가 지난 11월 19일 날 약간 걸음 변화를 보였는데, 지난번 꼴찌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여기에 감량 6kg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까요? 저도 지금 김홍건 기수가 희생을 했고, 감량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훈련 패턴을 바꿔서 아주 관리사분이 좀 강하게 많이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9번은 분명히 이번엔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입사고까지 바로 뭐 온다는 그런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처럼 무기력하게 승부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예, 승식들은 열려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3창만 와도 배당은 상당히 따라줄 수 있는 거고, 뭐 2차권 안에 들어온다면 뭐 이거는 배당 자체가 뭐 상황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인기마들 우세의 경주가 되겠고, 복병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고, 이번에 얘기한 정복 황제의 감량 이점이 복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봐요. 자, 토요일 경마도 좀 중무장된 마번으로 한번 붙어보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하고 또 잘하고 다음 주 잘하고 그 다음에 12월 연차까지 다 잘하고 그냥 2016년도를 마감하자고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제주경마까지 해결을 봤습니다. 좋은 마번들 가지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분석하시고 현장에서 또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승리를 하시는 발판이 될 것으로 알고 저는 주말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